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쌤의 북카페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한 페이지 혁명 실리콘밸리가 일하는 방식에 대한 이 책에 대해서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그 한 페이지 행동 원칙 여기에 대한 굉장히 그 장점, 그다음에 강력한 어떤 식으로 이제 행동 원칙을 정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부에 대해서 정말 그야말로 딱 맛만 본 거고요. 실제로 이제 행동 원칙을 정하는 데 대해서는 실제로 이제 책을 보시고 이제 각자의 어떤 리더십에 맞는 리더십 철학, 그다음에 행동 원칙 이런 거 정하는 거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은 5부에 그 일과 그 삶의 균형 잡힌 삶이 지속 가능한 성공을 만든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적인 몇 가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기 이제 5부에는요, 일을 즐기는 사람들의 비밀, 균형이라고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어 이제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한 첫걸음은 당신의 삶과 일 모두에게 균형을 이뤄야 함을 깨닫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맨날 워라밸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일과 그 삶, 균형을 잡자. 이게 작년에 굉장한 화두였죠. 워라밸.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우리가 늦은 시간까지 일하지 않는 거. 이런 거를 이제 그 일과 삶의 균형이라고 그렇게 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정말 그야말로 균형의 한 일부분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또 다른 이 측면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또 다른 측면은 당신이 즐기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일이 재미없으면 인생도 재미없다. 그렇죠. 근데 사실 재미없는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죠. 일에서 균형을 이루려면 일의 가장 보람 있는 측면을 규정해야 한다. 이는 당신이 일을 통해 성장하고 도전을 극복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하고 싶은 일과 하고 싶지 않지만 참고 해야 하는 일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 잘 못 들어보셨죠?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이제 처음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일을 하면서도 그 일 자체가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일 중에 이거는 굉장히 내가 좋아하는 일. 이 일은 굉장히 재미없는 일. 그러니까 이 재미없는 일하고 좋아하는 이 일 사이에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균형이라는 거죠. 그 개념을 제가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어떤 건가 하면 왜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예를 들 수가 있나 하면 저는 강의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어디 이제 기업 강의 나가잖아요. 그럼 기업 강의를 가면 막 굉장히 기대되고 막 어떤 사람 만날까 되게 설레고 막 이래요. 그런데 그리고 그 무대에 서서 이제 강의를 하고 이제 유튜브는 사실 카메라 보고 저 혼자 하는 거잖아요. 거기는 직접 눈을 마주치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실제로 유튜브 강의하는 것보다 사람들을 만나서 강의하는 게 훨씬 더 재밌다고요. 근데 그건 재미있는데 그 강의를 준비하는 그 과정이 되게 재미없어요. 너무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근데 예전에 어떤 강사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사들 다들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일은 굉장히 재밌고 회사에 가서도 이 일은 굉장히 재밌고 예를 들어서 그런 시장 조사하고 사람 만나서 이렇게 상담하고 이러는 거는 재미있는데 앉아서 리포트 쓰는 거 굉장히 재미없다. 이런 분들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균형을 잘 이루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이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는 게 뭔가 하면 당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직업을 선택하라. 그러면 평생 하루도 일하지 않아도 된다. 공자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공자의 말씀. 굉장히 공감이 되죠. 정말 이런 사람 평생 하루도 일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평생 좋아하는 직업 갖고 있는 사람 얼마나 좋은 걸까요? 네. 자,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고 그렇지 않은 일을 멀리 하도록 돕는 행동 원칙이 이런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많은 부분이 절망적인 업무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균형을 잃었다고 느낀다. 그럼 이제 회사 가기 싫은 거죠. 그래서 균형 잡힌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하지 않는 시간을 즐기는 것이다. 우선은 일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일하지 않는 시간도 갖고 실제로 일하는 시간도 굉장히 내가 즐기는 시간과 그 다음에 즐겁진 않지만 굉장히 해야 되는 시간 이런 거에 균형을 이루고 이런 거니까 다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일 안 하는 시간, 그다음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시간, 일을 하는 시간도 좋아하는 일 아니면
그냥 해야 되는 일, 이런 거의 균형.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이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공감이 가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한 행동 원칙을 작성할 때 답해야 할 3가지 질문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내가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어떻게 일과 삶의 경계를 정의할 것인가? 자, 2번째는 어떻게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질 것인가? 3번째, 나는 무엇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하면서 나의 균형 있는 삶을 자꾸 이제 잡아 나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리더십에서 이제 이 부분도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행동 원칙도 굉장히 그 리더십에서 중요하다고 합니다. 리더십 철학은 당신의 일과 성공뿐만이 아니라 삶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 말이 되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리더십 철학은 일과 성공 이것만이 아니라 삶 전체다.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정말 삶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일과 전부 다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지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굉장히 인상적인 게 뭔가 하면 선을 정하라. 균형 있는 삶을 위해서는, 균형 있는 삶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나의 선을 정해야 된다는 거. 제가 이제 그 영상을 이제 이미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업로드 뒤에 아마 나갈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선긋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영상 이제 하나 지금 예고돼 있습니다. 준비돼 있고요.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선긋기. 그러니까 뭔가 하면 나는 내 일과 팀의 우선순위를 내가 관리하는 걸 좋아하고 조직을 운영하면서 의미와 즐거움을 느낀다는 것을 이제 상사한테 이제 설명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나는 이제 내 일하고 팀의 우선순위를 내가 관리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나의 직업 만족도가 내가 스스로 일할 여지를 내가 주체적으로 일할 여지를 확보하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일을 잘했을 때 만족감을 느끼고 그 상사가 작은 일 막 나한테 일일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그런 거 참 나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선을 그어서 이제 직장 상사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상사가 이렇게 얘기하게 된 계기는 어떤 거였냐면 여기 이제 실예로 나와 있는데 내가 할 일에 대해서 막 쫙 화이트보드에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상사가 들어와서 이 화이트보드는 보지도 않고 자기가 이제 내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막 잔소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노트북 싸가지고 전 집에 가겠습니다. 제 일을 지금 저기 팀장님 다 하시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사실 이거 현실적으로 안 맞죠. 이제 뭐 미국에서는 그래도 되나 봐요. 근데 지금 뭐 하는 건가? 그러니까 저 집에 가겠습니다. 제 일을 대신하고 계시니 저는 필요 없으시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일이 나한테 참견하지 마세요. 내 일은 내가 주체적으로 정해서 하는 걸 저는 그걸 좋아합니다라고 선을 그어버리는 거죠. 그게 일의 균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지긴 하겠죠. 그러나 현명하게 절충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그 직장 상사한테 나의 업무 스타일을 얘기해주고 자 선을 긋고 여기 이상은 넘어오지 마세요 팀장님 아니면 이사님이라고 선을 긋는 게 굉장히 일의 균형에 대해서 중요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좀 재미있는 그런 예가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스트레스예요. 이제 일의 균형에서 이제 스트레스가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을 이제 집중하기 위해서 그 스트레스를 이용하거나 어떤 이제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피하려면 한 발짝 물러서서 균형감을 되찾아야 한다. 자, 이럴 때 행동 원칙은 상당히 도움이 된다. 내가 이제 미리 행동 원칙을 정해 놓는 거죠. 사소한 일로 마음의 평정심을 잃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행동 원칙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현실 감각을 되찾게 해주는 기준점 역할을 한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스트레스를 막 받았을 때 내가 내 행동 원칙이 있으면 그 원칙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니까. 나 역시 직장 생활을 하는 중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역할을 할 때가 있었다. 다행히도 나는 여러 가지 행동 원칙을 사용해 균형을 잃을 때마다 중심 감각을 찾곤 했다. 또한 팀원들과 동료들이 문제에 휩쓸려 집중을 잃을 때도 그들의 중심 감각을 갖도록 그런 행동 원칙들을 사용했다. 첫 번째 행동 원칙은 다음과 같다. 버거킹이 직원을 채용하고 있네.
이거 되게 재미있는 얘기인데 제가 읽지 않고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그 집중과 마음의 안정을 유지했던 굉장히 훌륭한 상사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그 부하 직원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이제 일에 대해서 이제 막 힘들어가지고 막 상사한테 들어가서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이 일을 그만두겠다고 막 이제 하소연을 해가 들어가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훌륭한 상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버거킹이 직원을 채용하고 있네. 이렇게 딱 한마디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황당해요. 이제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저게 무슨 소리지?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가 한 사람, 저 말을 왜 저 리더가 했을까? 이렇게 했는데 그 리더가 나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목소리만 들어도 당신이 얼마나 답답해하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 자네 비난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리고 나라도 좌절할 거야. 여기서 일하는 게 싫으면 다른 일을 찾아야겠지. 다른 직업을 찾고 싶다면 버거킹이 지금 사람 구하고 있어. 거기 가서 자네가 하는 일이 하루 종일 뭐 햄버거 뒤집는 거 그런 거를 이제 가서 하게 되면 지금 느끼는 좌절감을 느끼진 않을 거야. 그건 확실해. 이 문제로 그 일을 그만둘지 안 될지는 뭐 마음대로 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부하 직원한테. 그런데 이제 부하 직원은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정신을 이제 바짝 차린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보니까 내가 그 불평하고 있던 문제는 더 이상 그만큼 중요하진 않구나. 버거킹에 가서 햄버거를 뒤집을 만큼. 이거 진짜 재밌지 않으세요? 확실히 내가 일을 그만둘 일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이제 일을 그만두겠다는 것보다는 이제 하소연하러 들어왔었는데 그 상사가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상사의 행동 원칙은 그건 거죠. 행동 원칙은. 자, 무슨 일을 할 때, 자, 버거킹에서 직원 채용하고 있어. 거기 가서, 그 일이 뭐 대단히 이렇게 그레이드가 떨어진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그래서 그렇게 단순히 그렇게 햄버거 뒤집는 일, 그러면은, 너의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훨씬 더 행복할 것 같으면 그리로 가. 이게 이제 행동 원칙 중에 하나로 이제 그 부하 직원한테 얘기를 해준 거죠. 이거 굉장히 좀 공감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중에 한번 이제 누가 이렇게,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요라고 얘기할 때 이거 한번 쓰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뭔가 하면 버거킹 왕관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제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주인공이. 그래서 일주일 내내 미친 듯이 보냈으므로 좀 덜 심각한 행동으로 스트레스를 떨쳐버리려는 방법으로 이제 패스트푸드집 버거킹 가면 그 버거킹 왕관 있잖아요. 그걸 쓰고서 막 하루 종일 돌아다닌 거예요, 사무실을. 보고서 사람들이 왜 저래? 이러면서 막 웃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고 있는지를 이제 아는 거죠. 저 사람이 너무 이제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덜 심각한 행동으로 그 스트레스 날리려고 지금 저 친구가 저러고 있는 거구나. 그러고서 주변에서도 굉장히 유쾌하게 웃고, 보기만 하면 되게 웃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를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버거킹 왕관을 볼 때마다 즐거웠던 기억이 떠올라 얼굴에 작은 미소가 머금게 된다. 이 행동 원칙은 내게 강한 감정적 의미가 있고 실제로 생리적으로 내 불안감을 줄여준다. 그래서 이런 행동 원칙도 이 사람 또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시각을 위해서 굉장히 이제 일을 단순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 너무 받았을 경우에 이거 별거 아니야.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행동 원칙의 지금 사례를 버거킹으로 이제 여기 지은 이 작가가 이제 들어준 것 같아요. 재미있게. 그래서 굉장히 보고 어떤 느낌인지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은 2편이고요. 한 페이지 혁명, 실리콘밸리가 일하는 방식에 대한 지금 2편을 북카페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1편은 먼저 번 영상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제 이 책을 지금 1부 따로, 5부 따로 해서 이제 2편으로 나눠서 했는데 실제로 행동 원칙, 리더십을 잘 발휘하기 위한, 직장 생활을 잘 하기 위한, 아니면 가정에서 훌륭한 이제 어떤 가정에서도 리더가 되기 위한 그런 한 페이지 행동 원칙을 만드는 그런 프로세스를 책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이라고 하면 이제 저도 여기에 지금 막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막 포스트잇 붙이고 지금 안에다가 줄 빡빡 긋고 교과서처럼 보기에 참 알맞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행동 원칙, 내가 지금 막연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어떤 리더십이 아니라, 그런 나의 어떤 철학이 아니라 정말로 나만의 리더십 철학,
그다음에 나만의 행동 원칙을 정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책이라서 1, 2부로 나눠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유세미의 북카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